부동산 이중매매를 가볼게요. 자, 이중매매는 출제가 좀 많이 되죠. 자, 의를 봅니다. 갑이 을에게 자기 부동산을 매도를 했는데 아직 등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병이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자가 한 명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제2 매수인이 돈을 더 많이 준다 하니까 이 제2 매수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고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을 때의 경우를 이중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금부터는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 자, 요 그림 볼게요. 자, 요 그림을 보면 요 갑이 있죠? 요 갑이 있어요. 요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 건물이든 아파트든 상가든 토지 빌라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쉬운 예로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하는데 을이란 사람이 나타났어요. 을이란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화살표 잘 보세요. 화살표. 요 을이란 사람이 갑에게 뭘 줬어요? 계약금 줬어요. 계약금을 주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일단은 건물을 10억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10억짜리 건물이다. 10억짜리 건물이면 계약금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얼마를 주나요?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그 매가의 10%를 줍니다. 그러면 1억을 줬다는 거야. 1억을 계약금을 준 거예요. 자, 1억 계약금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권리 의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매도인은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겠다라고 하면 받은 1억에다가 1억을 더 얹혀서 반환해주고 계약을 파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받았다고 해서 갑이 을에게 어떤 의무를 해줘야 할 그런 의무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매수인이 갑에게 계약금을 주었고, 그리고 보름 있다 얼마를 줬냐면 이 매가의 절반 금액에 해당되는 중도금이 들어왔어요. 중도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매가의 절반 금액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뭐 4억이나 5억 정도 들어왔겠죠. 뭐 5억 정도 한번 해볼게요. 5억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10억 중에서 총 6억이 들어왔잖아요. 6억이 들어온 사람이 6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진짜 이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6억 가지고 줘주면서 계약을 파기시킬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 이 매수인으로부터 즉 이 을로부터 이 매가의 절반 금액에 해당되는 중도금이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진짜 이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이 건물을 살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이 사람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잔금 들어올 날짜만 기다리고 난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건물에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여기서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갑은 어떤 신분이 생겨나냐면 갑이 이렇게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신분이 생겨난다고. 그 신분을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해서 배임죄에서 거론되는 타인 사무 처리자. 이 타인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을에게 등기를 격려시켜줘야 할 의무. 그것을 타인 사무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 사무라고 하는 신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병이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 건물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란 사람이 똑같이 갑에게 역시 계약금조로 10%가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이 갑이란 사람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을에게 등기를 격려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10억 말고 15억 줄게. 15억 줄게. 내가 더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팔라. 이렇게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친구들 법을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렇게 실수하는 법이 가끔 종종 있죠. 그래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병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고, 중도금 똑같이 물건값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중도금을 받고 결국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배신 때리고 이 병에게 등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로 뭐가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해서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배우는 부동산 이중매매인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서 갑니다. 자, 매도인의 죄책을 볼게요. 매도인의 죄책, 첫 번째 사기죄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고, 두 번째 횡령죄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고, 배임죄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인데, 시험은 배임죄 여부만 나와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물론 이제 논술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개를 다 적시를 열거를 해줘야 됩니다. 열거를 해줘야 되지만 객관식 시험에서는 거의 이 배임죄 여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기죄 부분도 옛날에 객관식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기죄 한번 볼까요? 갑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과의 매매 사실을 묵비한 기망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병은 어차피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쵸? 그쵸?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사기죄는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 이 사실관계에서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고 병에게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받지만 어차피 이 갑이 이렇게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는 말은 목적 달성했다는 말입니다.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갑이 병에 등기를 해주는 부분은 이 병에 대한 사기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즉 갑은 을에 대해서만 배임죄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 갑은 병에 대해서 사기죄 죄책을 진다 안 진다? 사기죄 죄책을 지지 않는다. 왜?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말입니다. 갑이 병에게 이 땅 건물을 팔 때 내가 당신에게 팔기 전에 미리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팔았다 할지라도 병은 어차피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이 몰래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는 부분을 숨기고 팔았다 할지라도 병에 대해서 뭐가 안 된다? 사기죄는 되지가 않는다. 갑은 무슨 죄밖에 안 된다? 을에 대한 배임죄밖에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오시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갑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과의 매매했다는 부분을 몰래 숨긴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쵸? 그것은 어디까지나 너의 문제이지 병에 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담보권 소득권 취득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숨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일단 끊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을에 대해서 을에게 팔 생각이 없어. 팔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장난친 거야. 그랬다면 을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지만 병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실관계에서 어차피 이 사람은 병에게 팔 사람이었단 말이, 처음부터 병에게 팔 생각이었지 니한테 팔 생각은 없었던 거야. 내가 너한테 적반했던 부분은 너한테 요 계약금 중도금을 사기쳐서 요 빼먹을 생각만 있었던 것이지 너한테 등기할 생각은 없었고, 나는 오로지 이 사람에게만 등기해줄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부분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부분도 한번 받으시고요. 자, 횡령죄 여부는 왜 거론되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이 물권의 변경이죠. 변경. 소유권 이전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등기를 쳐야지만 이 소유권의 득실 변경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등기를 쳤을 때 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간에 등기를 쳤을 때 이 물권 변동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해요. 형식주의.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다시 사실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자, 보세요. 을로부터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받으면 뭐 할 거야?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줬는데, 그쵸? 등기를 안 넘겨줬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 소유자. 소유자란 말이. 따라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을에게 등기를 치든 병에게 등기를 치든 또 다른 제3자에게 등기를 치든 그것은 오로지 갑의 자유란 말이에요. 갑의 자유. 갑의 자유. 물론 이제 등록금 받았기 때문에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때렸다는 부분에 대한 배임죄 여부는 일단 변론을 할지라도 갑이 누구에게 등기를 치든지간은 형식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형식주의를 취하는 민법하에서는 등기를 격려하기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등기자인 자기 소유의 땅 건물을 팔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횡령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타인 소유가 아닌 여전히 자기 소유이므로 이 사람이 자기 소유이므로 횡령죄는 될 여지는 없다까지 참고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럼 배임죄 여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인의 등기 협력 의무는 타인 사무가 되는데, 자, 문제는 언제부터 이 등기 협력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다시 한번 펴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그쵸? 언제든지 내가 받은 금액에 액수를 얹혀서 다시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시키면 된다고 했고, 계약금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권리 의무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금액에 매가의 절반 금액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것이 중도금 받는다 그랬죠. 이 중도금 받았을 때 비로소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도금 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타인 사무 처리자인 배임죄의 주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시건 순서대로 밑에다 그려놨어요. 자, 보세요. 밑에서 보시면, 자, 을로부터 갑이 계약금 받았다. 그쵸? 그리고 또 을로부터 갑이 중도금을 받았다. 중도금을 받거나 뭐 잔금 받거나, 그렇죠? 중도금 이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받은 부분은 X 거버릴게요. 중도금 받았을 때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때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병이 나타나서 역시 똑같은 절차대로 병이 갑에게 계약금을 줘요. 그렇죠?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런 순서를 하겠죠? 자, 똑같습니다. 갑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받았을 때는 똑같아요. 이 을과의 관계 마찬가지로 갑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받았을 때는 갑이 뭐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는 신분이 생겨나지도 않고 갑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을에 대한 배임죄의 착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금 갖고는 어떠한 뭐 죄책이라든지 신분관계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중도금 받았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을에게 분명히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는 신분이 생겨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갑이 병으로부터 또 중도금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이때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시작되었다.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을 때에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그렇죠?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을 때 배임죄는 완전히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라는 거 하는 부분을 봐두시면 되겠는데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병으로부터 갑이 계약금 받았을 때는 어떠한 신분도 생겨나지 않고 배임죄의 착수라고도 보지 않는다. 그렇죠? 중도금 이상 받았을 때 배임죄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 등을 격려해주게 되면 배임죄는 끝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아시겠습니까? 중도금 받았을 때, 여기 중도금 받았을 때에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되고 중도금 받았을 때에 배임죄는 착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근데요. 여기서 아, 여기서 이 부분 뭐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네, 뭐 배임죄의 착수가 되고 배임죄의 기수가 되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이중매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 돼. 유효했을 때 뭐 타인 사무 처리자라든지 배임죄 착수네 기수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이 계약 자체가 제1차 계약 자체가 이 계약 자체가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한다면 1차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라는 법리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중매매라는 법리가 생겨나려면 1차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할 것,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등기협력 의무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배임죄가 신분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밑에 보시게 되면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을 받거나 중도금과 잔금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도금 이상을 받게 되었을 때에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요 예에다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중도금 받았는데 중도금 받은 이후에 제2 매수인에게 이중매매를 해준다든지 등기를 격려해준다든지, 등기라든지 뭐 가등기, 전세권 상관없습니다. 뭐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전세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상관없어요. 이걸 다 해주게 되면 배임죄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배임죄는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이중매매라는 법리가 생겨나려면 제1차 매매계약은 유효할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중도금 수령했다 할지라도 이 제1차 계약 매매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든지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1차 계약이 선량 풍속에 반한다면 그것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매매 법리란 말이 생겨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통정 허위 표시라든지 법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민법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무효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요 세 가지일 때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협력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중매매란 법리가 생겨나지도 않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죄의 법리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판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쭉쭉 넘어가 보면 OX 판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배임죄가 안 되는 법은 나와 있지? 그래서 1번 부분에서 계약금만 세무치시고 안 된다. 계약금만을 받았을 때는 여기 아니네요. 여기 일단 아니네요. 일단 여기 말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통정 나와 있지? 통정 허위 표시. 법적으로 민법상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라는 법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팔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무효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임죄 할 때 배웠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밑에 이중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매매 대금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해제가 되자 바로 처분했을 때 전부 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그 거래 행위들입니다. 확정적 무효, 그렇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라는 법리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거 배임죄 할 때 한번 했을 거예요. 또 여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은 원래 농지라고 하는 건 뭐죠?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전답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은 투기꾼들이 와서 땅을 사고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법상 다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가 땅을 뭐 사고 팔다라고 했을 때 이중매매라고 했다더라도 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중양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형할 의사가 없었던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지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중매매라는 법리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봤던 거예요. 그렇죠? 자,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했고. 자, 그리고 여기 중도금 받았을 때, 그쵸? 중도금 받았을 때 주체가 된다 라고 하는 판례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주체가 되려면 계약금 갖고는 안 되고 중도금 동그라미. 그쵸?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 받아야지 밑에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 그쵸?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중도금을 받든 또는 중도금 대신에
중도금과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단계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중도금 동그라미. 그쵸?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역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네요. 그리고 이 판례도 배임죄 할 때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했지? 허가를 안 내줍니다. 토지거래 구역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치? 허가를 내야지, 허가를 받아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허가 자체를 안 내준단 말입니다.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담당 공무원이 뭐 뇌물을 먹었든지 뭘 먹었든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하면서 이거 허가를 못 내준단 말이에요. 자,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금 중도금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자체가 다 무효야, 무효.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다. 내자라는 거 하는 부분이 규제 구역으로 묶여버리면 거래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허가를 안 내주고요. 허가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 자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배임죄라고 하는 법리도 생겨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면 갑과 을은 그쵸?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다. 중도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랬지? 마치 이것이 이중매매 법리 같잖아요. 이중매매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체가 다 무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토지를 병에 매도하였고 다 무효야.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다 무효. 등기해준 거 다 무효. 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죄라 타인 사무처에 대한 신분도 생겨나지 않고 손해 발생의 위험, 그쵸? 등기 넘어가는 다 무효,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 자체가 성립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판례는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그런 얘기고 밑에 보시면 중도금 나와야지 중도금 받아야지만 빨간색으로 받아야지만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중도금 동그라미 그렇죠? 다 똑같은 동그라미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얘기고 밑에도 보시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그렇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앞에서 이 부분입니다. 도표를 가보시면 4번, 5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착수시기는 언제다? 이 매수인, 후 매수인이죠. 후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받았을 때. 기수시는 후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주었을 때. 그렇죠? 이전 등기라고 했지만 이전 등기 앞에서 말했던 가등기, 전세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다 마찬가지야. 등기를 해주게 되면 경계해주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 판례가 여기죠. 여기.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에 그 말은 뭐야? 중도금을 다 받고 중도금 받고 등기를 쳐줘야 되는데 등기를 치지 않고 제3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자 앞으로 등기를 해줬을 때는 배임죄가 기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5번 판례도 협력할 의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중도금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뭐다? 중도금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야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앞으로 여기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배임죄 기수. 여기도 중도금이죠? 중도금입니다. 여기도 중도금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하고 중도금 받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착수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 착수. 착수가 되는 것이고 나와있지 착수가 된다는 말 나와있고 등기 건물을 인도하면 기수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도금 가름에서 뭘 받았다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서류를 모두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쌤쌤이란 말. 이거나 매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중도금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똑같죠? 여기도 보시면 중도금 동그라미. 그렇죠? 또 보시면 밑에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이야? 중도금 받은 자가 그렇지? 계약 내용에 따라 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에 제3자에게 역시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매도인이, 자, 여기서 보세요. 일단 끊어보세요.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맞춰주었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1차 매수인이야. 1차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미리 맞춰줘, 순위보존적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맞춰줬다 할지라도 똑같아. 이 부분은 배임죄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지? 여기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아하, 역시 배임죄가 되는 거구나,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야. 노트 보세요, 노트.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중도금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받고 나서 이 건물에다가 을이 가등기를 격려해 놨어요. 이 건물에다가 가등기를,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을이 1순위자로 이렇게 미리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병에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을에 대해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요, 요 8번이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시험에서 다 나왔어. 그래서 이 판례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볼까요? 9번을 보시면, 자, 매도인이 명인 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임목이네요. 이미 매도한 임목인데, 그 임목을 포함한 임야를 다른 곳에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다는 거지.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목하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누군가한테 임야를 팔았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를 안 해줬어. 안 해줬는데 그 돈 준 자가 아닌 그 다른 자에게, 제3자에게 팔고 그 자 앞으로 등기를 맞춰줬다고 한다면, 처음에 나한테 이 임야를 나한테 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단 말은 명인 방법을 해야지 소유권 넘어갑니다. 이 임목 같은 경우는. 임목이 나무잖아, 나무. 살아있는 나무도 등기를 해주려고 한다면 그냥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싼 좋은 고가의 나무 같은 경우는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 뭐 우리 흔히 길가에 보는 아무런 나무들은 등기도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누가 파가도 뭐라 안 그래요. 뭐라 안 그러지만, 고가, 수천만 원짜리 고가인 그 나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그런 나무는 다 그게 있어, 그게. 그 임목 등기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우리가 토지나 건물도 등기가 있듯이 나무 같은 경우도, 고가의 나무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걸 해줘야지 소유권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돈은 받았지만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단 말은 등기가 안 넘어갔다는 거야. 안 넘어갔는데 마침 누군가 값을 더 준다 하니까 그 자에게 돈 받고 명인 방법 해주는 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최초의 돈 준 자에게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아하, 중도금 이상은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해주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그쵸? 기수가 됩니다. 훗날 그것이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그쵸? 이것은 우리 총론 시간에 중지 미수할 때 다 배웠지? 그치? 미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수에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11번. 자, 2차 매수인 앞으로 그쵸?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기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여기서 기수가 된다. 이것이 훗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똑같다, 이 두 가지는 중지 미수할 때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